그래서 최재형 목사님이 이거 소나무 문제 하나 얘기해도 참 놀라운데 하나를 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이영희 선생. 가야금 명인이죠. 그 이영희 선생이 김건희 씨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김건희 씨가 그거를 국토부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꽤 그 내용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쉽게 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도 최재형 목사께서 국회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김 여사가 장관 차관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발언했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증인께서 이렇게 답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김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장관 당시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조율할 땐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한 건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답변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다는 거는요. 제 제보를 받은 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청와대 상춘제에서 김건희 여사와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10분하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 이영희 여사라고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이영희 여사가 그린벨트 전수관을 짓는데 그린벨트에 묶여서 힘들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니까 바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성남시에 그 위치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결재를 해주고 그린벨트 관련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고요. 그것을 뉴탐사에서 정밀하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뉴탐사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더 탐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거 꼭 보십시오. 예. 네. 고위직 인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장관도 주무르는 거 아닙니까? 그 장관 인사 관련해서 저렇게 딱 연결을 시켜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얼마나 이해가 잘 됩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걸 또 이제 강조를 하셨던 것은 본인이 그 사실 명품백 명품 디올 그 수수 자체가 그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자기가 그 선물을 이제 전달하러 갔을 때 김건희 씨가 여기저기 그 인사청탁을 받는 거, 금융위원회를 비롯해서, 금융위원들 비롯해서 그걸 직접 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을 이제 더 수사를 하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애써 언론들은 이 명품백 디올 그 수수한 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하는 거죠.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이 단순히 이 인사청탁뿐만 아니고 지금 봐라. 이 그린벨트 해제 민원까지 받아가지고 이걸 이 국토부 장관 통해서 이 해결할 만큼 사실상 김건희 씨가 얼마나 이 우리의 그 권력을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악그룹 이사에서 자기가 봤던 부분들은 그냥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고 대통령 관저로 옮겨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시려고 저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기억을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작년 5월에 통화했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이분은 저희가 이제 보호를 해드려야 돼서 음성 대역을 썼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네. 최재형 목사님께서 높습니다. 최재형 목사님께서 이제 국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제보 내용과 최재형 목사님은 별도로 우리하고 별도로 제보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제보 내용이 우리가 받았던 제보 내용하고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만 받은 제보가 아니고 최재형 목사도 제보를 받았다. 이게 오늘 또 새롭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선생이요. 가야금 보유자입니다. 국가문화재. 그런데 지난 4월 4일 김건희가 청와대 상춘제로 초대를 했어요. 예. 그 자리에서 연회가 끝나고 두 분, 이영희 선생이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영희 선생이 개인 땅을, 성남에 있는 땅을 문화재청에 기증을 했는데 작년에 했어요. 아니, 본인이 보유하는 땅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게 그린벨트 있죠.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게 약 1700평 5400제곱미터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날 그걸 건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건이가 비서를 그 자리에서 부르더니 뭐라 했다는 거예요. 네. 뭐라 했다라는 건 그것의 처리를 지시했겠죠. 네네. 그런데 4일 후에 문화재청에서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러한 것이 곧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한다라고 했다. 너무 고맙다 요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작년 4월 달 상춘제에서 김건희 씨가 인간문화재를 불러서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 그 가야금 명인인 이영희 씨가 참석을 했었고, 근데 이영희 씨가 이제 자신이 그 가지고 있던 땅들을 문화재청에 기재를 했는데 그 기증한 이유가 이제 그 전수교육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국가의 주요 무형문화재들이 자신의 기능들을 이제 그 후계자 양성 차원에서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 전수관을 이제 짓는데 사용해달라면서 땅을 기증했는데 그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다 얘기죠. 그래서 그날 김건희 씨를 만나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국가 전수관 짓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가 바로 거기서 비서를 불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지시를 하니까 그 비서가 이제 뭐 알았다고 했는데 그 4일 정도 지나서 그 자기가 이제 그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거죠. 방금 전에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게 다 문제가 해결됐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게 아니고 네. 시행령을 바꿔서 네. 국가전수관의 경우는 그린벨트 안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죠. 시행령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원희룡 장관이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한 게 아니고 그린벨트 안에 국가 전수교육권의 경우는 그냥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린벨트 특례 네. 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던 거죠. 이게 국토부 장관이 이제 최종 결재를 한, 그래서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한 건데, 이걸 김건희 씨한테 민원하고 4일 후에 국토부로부터 그 연락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법 바꾸는데 그냥 김건희 씨한테 얘기하면 법도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재형 목사님도 이제 그때 김건희 씨하고 이렇게 먼저 소통을 하고 했을 때 그 김창준 씨인가요? 미국의 김창준 전 의원이죠. 그 김창준 전 공화당 의원을 이제 국립묘지에 이제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했었는데 바로 그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 그 조모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요 가야금 명인이 그 민원을 할 당시, 그 당시에 대통령실 사진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찍은 한 20장 정도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들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여기에 이 민원을 할 당시에 받고 나서 김건희 씨가 불렀던 비서로 추정되는 이 최재형 목사님께서 통화를 했었던 그 비서하고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2명 얼굴이 보였어요. 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네. 대통령실에서 올린 사진입니다. 네. 네. 직접 올린 사진인데 여기 파란색 원과 네. 빨간색 원 이 두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을 저희가 최재형 목사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정확하게 최재형 목사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그 김건희 씨를 만나러 갔을 때 봤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름은 이 파란색 원이 있는 사람이 유경옥 행정관이고요. 네. 그리고 이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네. 조연경 행정관입니다. 네, 이미 뭐 시중에서는 김건희 씨의 문고리 4인방이라고 해서 이름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 이제 그 2명이 그 대통령실 사진, 그 가야금 명인하고 김건희 씨가 만나서 민원을 받을 당시 그 찍었던 사진에 등장을 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조연경 씨는 우리 최재형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국가보훈처 쪽과 연결을 시켜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 하면요. 이 다음 사진도 보시면 배석 중입니다. 저희가 이 사진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다 확인했어요. 확대해가지고. 자, 이렇게 누가 이 조연경 씨가 있는지를 쭉 봤는데 어디 있냐면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그리고 바로 그 옆쪽에 있는 사람이 유경호. 유경호 씨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원을 했다라고 하는 이영희 가야금 명인 이영희 한번 보여줄까요? 그 맞은편 김건희 씨 바로 옆에 있던 거지. 여기 가야금 명인 이영희. 그래서 이영희 씨를 마주 보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제 이영희 씨가 바로 옆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뭐 충분히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 민원을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씨가 바로 비서를 불렀다. 좀 맞은편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에 비서를 불러서 뭐라고 지시를 했고 지시를 한 4일 후에 국토부로부터 모두 해결됐다. 이런 얘기가 전해받았다.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그죠? 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네. 조영경 씨죠. 네. 지금 그 옷을 보시면 회색 정장에 검정색 옷깃이 그대로 우리가 컬러라고 그러죠. 이쪽에 일치합니다. 그래서 조영경 씨고요. 이쪽이 여기 이제 얼굴이 또렷하게 나왔죠. 유경옥 씨. 이 두 사람이 김건희 씨의 온갖 민원을 실제로 그 부처에다 연락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 특히 조영경 씨가 가장 그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그런 인물이죠. 조영경 씨는 이제 정부 부처 쪽에 실제로 이제 민원 사무의 연락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최재형 목사님이 그 김건희 씨 아크로비스타에 갔을 때 자신이 경험했었던 내용들, 특히 그런 이제 국립묘지 안장 관련된 민원을 했을 때 이제 이 조영경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하고 다 이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른 언론 보도에 나온 다른 사진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조영경 씨로 보입니다. 네. 헤어스타일이나 이목구비가 거의 일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 이제 뭐 재래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옆에서 지금 지근거리에서 지금 보면 손짓을 보시면은 보좌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런 뭐 이렇게 연패 같은 출입증 들고 다니죠. 그리고 여기도 이 사람이 아마 조영경 씨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가장 측근에서 김건희 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수행 비서 거죠. 역할을 하고 있는 근데 거죠. 수행 비서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이제 그 이런 민원 김건희 씨의 이제 민원을 받아서 정부 기관에 이제 연락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국정농단 만약에 이제 앞으로 특검이나 청문회가 있으면은 조영경 씨는 1번으로 불려나와요. 그런 입장일 겁니다. 자, 역시 대전에 뭐 태평시장을 방문하는 행사 사진인데요. 조영경 씨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항상 제일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뭐라고 딱 부르거나 하면은 바로 제일 빨리 대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추정을 하고 있던 차에 최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죠? 그렇죠. 네. 이 기사가 이제 중앙일보에 지난 5월 말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 김창조 씨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이제 민원을 이제 부탁하고 난 뒤에 이 대통령실에 있던 모 과장이 이제 보훈부 공무원을 연결시켜 줬다는 건데 이 대통령실 과장이 조영경 과장이에요. 조모 과장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실명을 안 썼는데 조연경 씨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약간 좀 생략이 돼 있는데 그래서 김 여사한테 직접 청탁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 김창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건은 이 유경옥 씨한테 그 민원을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 연락을 받은 거는 조영경 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최재형 목사님이. 그래서 보니까 이 채널이요. 유경옥 씨가 받으면은 조영경 씨한테 연락하고 조영경 씨가 김건희 씨한테 연락하는 이런 채널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그 김건희 씨가 불렀을 때 이제 조 과장을 바로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유경옥 씨를 이제 불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둘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사진에서도 봤지만은 항상 김건희 씨 가장 지근 거리에서 이제 그 보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고리 2인방으로 불릴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고 실제로 사진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예. 박근혜 국정농단 때 문고리 권력, 정우성, 안종범 이런 사람의 역할을 그 하고 사람들이 있는 지금 거죠. 한 것으로 네. 추정이 되네요. 네.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비선 라인들이 저렇게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네. 자, 최지영 목사님. 전화를 걸어서 그 저희 취재한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때 그 의원들이 최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너무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인내심이 역시 목사구나 싶었습니다, 이분은. 네, 여보세요. 네네, 목사님. 예. 저희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저희 방송을 좀 보셨습니까? 아, 지금 양재동에서 지금 제 속초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낮에 이제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잖아요. 저희가 대통령실 그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그, 네. 예, 2명의 이제 그 여성 그 예, 보좌진 김건희 씨 옆에 그 2명을 이제 그 사진으로 그때 보셨잖아요. 네네. 예. 그 2명을 다 직접 저 김건희 씨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할 때도 봤던 사람들과 동일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좀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네. 김건희 씨에 딸려있는 문고리 4인방이 있습니다. 네 명인데, 4명 네. 모두 다 행정관입니다. 행정관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남성 행정관인데 그 사람이 장동진 행정관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 사람은 양평 정인이 묘지에 그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알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정인이 묘지 이주기 때 구글링 검색하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가 참배하러 갔는데 네. 그때 나란히 부부처럼 나란히 서서 참배를 같이 한 그 행정관이 장동진 행정관. 네. 거의 수행비서처럼 네. 어떻게 보면 뭐 경호원처럼 네. 늘 따라다니는 남성 행정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 기자님이 문의하셨던 유경옥 비서와 네. 그 다음에 조연경 과장 네. 이 두 사람이 늘 김건희 씨가 뭐 외유를 가도 해외를 가도 그 다음에 국내 일정을 보낼 때 뭐 시장을 간다거나 뭐 시장 탐방을 간다거나 무슨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뭐 이런 거에 거의 다 두 사람은 수행을 합니다. 네. 예, 이날뿐이 아니고 평소에도 그리고 특히 유경옥 비서는 영어가 아주 유창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상춘제에 갔을 때 조영경 또 그다음에 유경옥 두 사람이 같이 수행했던 거 맞고요. 네. 그냥 이 조영경 과장이라는 사람, 조영경 이 행정관을 과장이라고 부르더만요. 과장. 네. 근데 이 사람만 유독히 용산에 파견돼 있습니다. 아하. 예, 김건희 씨의 오다와 미션을 받고 정부 부처와 관련된 오다와 미션을 받고 그것만 이행해주고 그 업무만 하는 사람이 바로 조영경 과장인데 그래서 용산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김건희 씨가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일정이 그날 있으면 수행을 하는 그런 보고서도 올리고 네. 수행도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아주 최측근 네. 김건희 씨의 업무 네. 그런 문고리를 네.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문고리 4인방 중에 이제 그 민원을 받아서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게 이제 조영경 과장이군요. 네네. 언급을 안 한 정지원 과장이 정지원 네. 그 비서라고 있는데 그분은 네. 그분도 이제 봉화마을 갔을 때 네네. 그 참배 갔을 때 논란이 됐던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 김양영 네. 몸집이 좋으신 분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가 다 그쪽에 다 사진에 잡혀 있고요. 네네. 근데 이 정지원 비서는 중성적 이미지입니다. 네. 이렇게 남자같이 보이기도 하고 자켓을 입은 거의 남성처럼도 혼동이 될 정도로 중성적 이미지신 분인데 그분도 최측근 비서고 커버너 컨텐츠 시절부터 정 비서와 유 비서는 함께 해왔던 10년 정도 된 그런 경력의 네. 직원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행정관으로 임명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김창준 그 의원의 이제 국립묘지 안장 관련된 부탁을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부탁
청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청탁을 한 겁니다. 청탁. 정상적이 아니라 청탁의 의미로 네. 이 언더커버라는 게 네. 여러 가지 선물을 전달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청탁을 시도했는데 네. 주는 선물은 다 받아 챙겼고 네. 우리가 시도한 청탁은 그 어떤 일부는 반응이 없었지만 나머지는 들어주려고 이제 정부 부처 관계자도 실제로 붙여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던 거죠. 국립묘지 안장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러한 청탁이 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바로 그렇죠. 네. 예, 바로 이제 연락이 이 조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죠, 목사님한테. 네, 이제 비서한테 얘기하면 네. 비서가 이제 조 과장한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게끔 만들어서 네. 조 과장이 보훈처 그 사무관의 번호를 알려주고 네. 연락해 보시라. 사무관의 이 직장 번호, 그러니까 저 보훈부의 일반 번호, 네, 네. 또 그분의 폰 번호도 알려주고 그게 다 문자 공개됐습니다. 제가 검찰에도 제출했고. 그렇군요. 예. 그런 카르텔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인데 무슨 행정관을 4명을 거느리고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지 네. 정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네. 그리고 이 상춘제에서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이제 민원, 이거는 사실 목사님도 다시 별도 루트를 통해서 제보를 받은 내용이죠. 네네, 저는 이제 국토부 직원 중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연하게 또 제보를 해주더라고요. 아, 국토부에서 제보를 했고. 예. 그럼 저희가 받은 제보하고는 다른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서로 다른 이제 루트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고, 그럼 내용이 상당히 이건 신빙성이 높은 제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내가 국회에서 얘기할 때 장관도 주무르는 현직 장관도 주무르는 권력이라고 내가 질타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건 이것도 명품백 디올만큼이나 굉장히 매우 유중한 사안이고 별도의 사실상 이것도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이게 2년 동안 많았겠습니까? 네, 예. 이번에도 또 국회 가셔서 이제 이 상춘제 민원건과 또 뿐만 아니고 소나무 문제가 뇌물성 소나무 문제가 대통령 관초로 들어가는 것도 영상과 함께 또 증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네. 그럼 이제, 우리 서울의 소리 매체뿐만 아니라, 네. 이런 비리와 또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에 있어서, 어디를 막론하고 다 이제 저희는 하나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얼마든지 네. 저희가 이제 이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예. 그러니까 소나무 분재, 또 이번 상춘제 민원건이 저희 뉴탐사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저희 뉴탐사가 이뻐서 그렇게 국회에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했다기보다도 나름대로 목사님께서는 이 두 사안이 직접 경험했던 이제 명품백, 디올, 수수 선물하는 과정에서 지켜봤던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봐야만 이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하시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커버너 컨텐츠 시절에 사업가로서, 전시회 미술 사업가로서 김건희 씨가 130개 업체로부터, 네. 대기업이나 업체로부터 네. 후원과 협찬 목목으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렇게 지원받았고, 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 과정에 자기 남편이 있을 때 또 그렇게 23개 업체로부터 그 액수가 많아요. 삼성카드사로부터는 4,400만 원, 도이치모터스부터 2억 얼마, 또 게임빌 업체로부터 2억 얼마, 이 정도 액수예요. 네. 그게 티켓팅 명목, 그런 명목으로 그게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근데 그것도 용서가 안 되지만,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그런 게 있었다면 영부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부인이 되고 나서도 이제 이런 거를 받으니까 문제고, 또 저한테 받고 이 대기자들한테 받은 거 외에도 관저로 이사 가서도 이렇게 받는 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나무 분재건은. 네네. 그래서 그게 국민들한테도 알려져야 되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이게 이슈화가 돼야 된다고 제가 인식을 해서 그렇게 폭로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네.
여러 하루 종일 가서 이제 국회 청문회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특히 뭐 국힘당 의원들은 계속 최 목사님을 이 좌익 목사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뉴탐사에서 이제 보도했던 내용과 그리고 최 목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야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씨의 부정부패나 국정농단, 이권 유입, 인사청탁, 이 비리를 지금, 이제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시간인데, 최재형 목사 사장 검증하는 시간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조목조목 반박은 했는데, 성이 안 차고, 아주 대박살을 나고 싶은데, 질문에 시간을 안 주니까, 기회가 좀 모자랐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요즘 또 검찰에 또 경찰에 끌려가서 또 요즘 고초를 겪고 계신데 검사나 또 혹시 이 수사관들한테도 이 상춘제 민원이나 아니면 소나무 분재 뇌물건 요건 꼭 좀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네, 그래서 목사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탐사를 이뻐하시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맞지만, 어쨌든 대의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에 알리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언론 보도를 저희의 보도를 거론해 주셔서 너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하네요. 되게 전 목사님을 저도 예전부터 알고, 그렇죠. 예,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이제 수재원 중에 한 분이셨었는데,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사다운 목사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하는 태도나 목사님 대하는 태도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그걸 잘 정말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는 모습 보면서 네, 응원 많이 했습니다. 네. 목사님, 최재형 목사님 국회 발언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심금 울리는 말씀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이 용산을 향해서 뭐라고 할 것 같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굉장히 가슴이 울리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네.